네, 안녕하십니까. 삼양홀딩스 손현철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알라딘 영재 육성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실제로 이제 RPA를 도입 초반부터 나중에 확산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제 이런 것들을 좀 육아의 개념에 좀 도입해가지고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알라딘이라는 부분이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알라딘은 삼양그룹의 이제 RPA 이름으로서 실제 RPA를 삼양그룹에 도입하고 전사 확산하는 부분에서 알라딘의 이제 네이밍을 통해서 선정한 RPA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4가지 챕터인데요. 앞에 시작에 앞서서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제 삼양그룹이 어떻게 혁신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딘이 산에 도입돼서 이제 확산하고 크게 이제 전사 확산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라딘이 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오늘 설명드린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가지고 결론으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삼양그룹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양그룹은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이런 모토로 창립 곧 100년을 앞두고 있는 전통 기업입니다. 설립은 이제 192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곧 100년을 앞두고 있어서 저도 이제 삼양그룹의 일원으로서 이런 100주년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양그룹은 그룹의 이제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화학, 식품, 의학, 바이오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소재부터 의료 이런 부분까지 모두 이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모토로 여러분들께 좀 그룹의 사업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추진 배경을 좀 앞에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 배경 같은 경우에 이제 삼양그룹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시작하게 되었나? 이거는 이제 RPA에 앞서서 그룹이 디지털 혁신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후에 삼양그룹이 왜 디지털 혁신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삼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을 이제 창립 100년을 앞둔 전통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사업 그룹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 시스템도 다양하게 있었고 또 임직원의 편의를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반계 시스템들이 다 커스터마이징 돼서 임직원들 좀 편의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해져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혼란이 있었고 단일화된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글로벌 BP로 가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룹의 전사에 있는 시스템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하고 그다음 프로세스를 최적화한 후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룹 이제 글로벌 BP로서 도약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목표를 수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행 전략을 세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의 DT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R&D, 제조, 영업 마케팅, 경영 관리 이런 4가지 제조 영역 부분에 가장 필요한 업무축을 기반으로 이제 여기에 도입돼야 될 DT 기술,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임직원들이 변화돼야 할 문화, 임직원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필요로 한지를 전체적으로 한 판으로 그려낸 이런 비전하우스를 이제 수립을 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세분화된 내용으로 그룹의 이제 8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앞에 나와 있는 비전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제 R&D, 스마트 팩토리, RPA, ERP 이런 부분들의 핵심 디지털 과제들을 뽑아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제들은 RPA 포함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그리고 이제 완료된 과제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의 이제 디지털 혁신이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뜻하지 않은 복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을 했었고, 물론 앞서 세운 전략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룹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앞에 세웠던 비전하우스에 대한 재정입이 필요했었고요. 이 중에 하나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비대면 영업력, 영업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운영 효율화가 더 최적화돼야 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통해서 좀 전략을 한번 조금 더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업데이트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한 2번에 걸쳐서
전략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뭐 대회에 공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공개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현재까지의 버전이 오늘 공개드리는 버전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던 작년까지의 이제 전략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제 RPA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앞에서 2018년도부터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다 보니까 RPA 역시 다른 국내 기업들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2019년 1월부터 이제 RPA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보시면은 뭐 이 당시 시점에 이제 저희가 의기양양하게 이제 RPA를 하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되게 저희가 상당히 이제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었고요. 뭐 2019년도 이제 RPA 국내 도입 초반이다 보니까 뭐 파트너사 이런 부분에 이제 경험이 전무했고 물론 AA 코리아가 이제 뭐 국내에 설립이 됐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변이 확산되기 전이다 보니까 약간 도움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당연히 RPA라는 게 국내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뭐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 RPA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냥 당연히 뭐 자바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고 저희 내부 역시 RPA에 대한 경험, RPA가 뭐지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AI야, 뭐 알파고야 이런 여러 가지 뭐 낭설이 분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도입 초반 난항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RPA 2022년도 뭐 국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다 해소된 부분들이고 국내에 여러 이제 경험을 많이 우수한 파트너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AA 코리아 역시 다양한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서 고객을 성공을 돕고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엔지니어들 경험 이제 프로젝트가 한 2, 3년 돌아가다 보니까 충분한 경험이 쌓인 고급 개발자들과 그리고 이제 삼양그룹 외에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여러 기업들의 이런 충분한 노하우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큰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초반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고 항상 그렇지만 저희는 해답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RPA에 대한 내부의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양그룹의 이제 RPA 수준 진단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RPA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표현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과제, 그리고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좀 세분화해서 이런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입 초반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인데 현재 이제 도입 완료되고 현재는 지금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 상당히 오랜 시간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 결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저희가 좀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RPA를 도입하고 계신, 고민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조금 참고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하는데 성공에 근접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앞에 세운 전략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는 로드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사업 그룹은 식품, 화학, 의학, 패키징 이렇게 4대 사업 그룹이 있었고 이런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RPA 1차, 2차, 3차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궁극적으로 전사의 RPA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RPA가 전사에 확산되면 연 4만여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당연히 1차 도입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단계별로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단계별로 이제 얼마만큼의 봇이 들어가는지 어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직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제 RPA가 잘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RPA 프로젝트를 마친 지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RPA 프로젝트를 쭉 이제 마치고 제가 쭉 생각을 오늘 발표 기회를 얻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RPA라는 이런 시스템이 기존의 SI와는 좀 다르게 되게 살아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RPA에다가 의인화를 해서 알라딘, 뭐 육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접목을 시켜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시면 도입 시기 초반이 이제 실제로 신생아 시기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성숙한 이런 유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결과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 육아를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이나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컨셉을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뒤에 이어지는 장표 역시 이런 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제는 알라딘 성장기입니다. 알라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그룹의 RPA 이름이고, 부제로 금쪽 같은 내 RPA. 요새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해서 이런 오은영 박사께서 육아 컨설팅 많이 진행해 주시는데, 저도 이제 RPA 도입하고 계신, 아니면 고충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자그마한 보탬이 되는 솔루션을 좀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본론에 앞서서 결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뒤 끝부분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삼양그룹이 이제 RPA를 3년여간에 걸쳐서 운영까지 얻어낸 결과는 보시면 그룹의 155개 업무가 자동화됐고요. 70여 개 부서 130여 명의 업무가 자동화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연 38,300시간, 저희가 앞에 목표 세운 4만 시간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에 근접하는 저희가 성과를 얻어냈고, 실제로 이 4만여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 사무직 근로자가 연 한 1960시간을 연에 근무를 하니까 실제 사무직 근로자 한 19명의 업무가 실제로 RPA를 통해 자동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부분은 저희 삼양그룹 같은 경우는 RPA를 그냥 도입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직원들이 RPA를 좀 원활하게 쓰고 그룹 전사에 확산하는 것들을 초반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의 인력들을 좀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저희 도입 초반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 이런 부분 전혀 없었지만, 실제 현재 시점에서 IT 쪽에 이제 전문가 마스터 1명, 익스퍼트 2명, 이렇게 해서 IT 전문가가 3명이 양성이 됐고, 그리고 현업은 자체적인 여러 단계의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전문가가 한 11명 정도, RPA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11명 정도 이제 저희가 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DT 기술 혁신 부분인데, 여기 보여지는 OCR, AI 챗봇, 마켓 인텔리전스, 웹 대시보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SI성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삼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RPA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중간중간 파일럿성으로 접목을 하면서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고,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 기술을 내재화한 것을 저희의 추진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기 부분인데요. 요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사고의 연속이고요. 사실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 사고의 연속입니다. 보이는 화면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 그림처럼 실적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RPA 도입 초반 역시 저희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 임직원과 고객에게 테스트 메일 발송됐고, 실제로 이상한 오더가 자동으로 나가가지고 문제가 발생됐고, 그다음 실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마감 데이터가 덮어지거나,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RPA 사람보다 느린 속도, 그리고 실제로 엔드투엔드를 원하는, 알파고를 원하는 이런 임원들까지 저희가 RPA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을 찾지 못했고 초반에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다시 한번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우리가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RPA 전담 조직, COE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이제 챔피언 그룹의 임원, 스폰서십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각 사업부별 아니면 전체 RPA를 총괄하는 임원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RPA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현업이 물리적으로 참여를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주 1회 저희 사업부의 과제를 저희한테 가져와서 이런 공유를 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서로 간에 학습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역시 이제 IT의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IT 서포트 조직도 별도로 구성을 하여가지고 이런 전담 RPA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R&R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었는데요. 임직원 1인 1 RPA 운영을 목표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실제 관리, 분석, 설계, 개발 이렇게 담당별로 조직별로 R&R을 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입 초반에 임원, 경영진의 주문이 실제로 RPA 외에도 SI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현업은 IT를 모르고 IT는 현업을 모르는 이런 항상 문제, 서로 간의 괴리 때문에 프로젝트가 항상 엉망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PA를 진행할 때 현업은 IT를 경험하게 해주고 IT는 현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좀 초반 목표로 세웠었어서 실제로 보시면 설계, 개발이 이제 현업과 IT가 같이 묶여 있는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RPA 도입 초반에 다들 아시겠지만 현업의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당연히 내 업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동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서 협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RPA를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업무만 한 사람은 없다.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RPA를 성공하기 위해서 전사에 가용 가능한 모든 매체, 이런 홍보 수단을 가용해가지고 실제로 드라마도 만들고 현업의 이런 페인 포인트를 RPA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임원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디지털 혁신 워크숍도 진행하고 사내 방송, 포탈, 여러 가지 사보 이런 것도 통해서 RPA를 통하면 이런 변화가 있고요. 앞에 RPA로 전환한 업무 대상자들의 담당자의 만족도는 이 정도로 높습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변화 관리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RPA가 저희가 RPA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하기 시작했고 그런 후부터는 되게 RPA가 수월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아마 이때 진행했던 게 되게 보람차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RPA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도하길 잘했다.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RPA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이제 RPA에 대한 저희의 충분한 내재와 경험이 있다 보니까 RPA, 기존의 PI와 다르게 RPA를 위한 PI를 진행을 했었고 그거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RPA 외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끊임없이 접목을 시도하면서 큰 로스 없이 일단 내 디지털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을 했었지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상 좀 저희 내부에 도입한 재미난 업무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지표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날의 이제 생산일보를 생산일지 같은 것들을 공장장이나 주요 임원들께 보고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시보드로 만들면 당연히 좋고 생산 현황을 매일매일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당연히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RPA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저희 내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여러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통합하던 이런 취합하던 업무들을 RPA를 통해서 개별로 하나로 취합하고 그다음에 파워 BI 이런 외부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 매일매일 생산 현장의 대시보드를 띄워줌으로써 별도의 큰 투자 없이 바로 생산 현황의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소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런 마케팅 툴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람이 매일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보고 분석하면 제일 좋지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 발생 시나 사후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RPA가 매일매일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끌어와서 자동으로 레포터를 만들어주고 이슈를 이렇게 라이징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 별도의 수고 없이 그날 마케팅 데이터 MI가 가능해졌고 이 부분은 별도의 이제 마케팅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담당자, 마케팅 전문가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담당자가 즉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가 구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AI 챗봇과의 연계인데요.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하셨겠지만 RPA 하나만으로는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AI 챗봇이라는 거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 실제로 임원들 보고 시간에 갑작스러운 주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 지표를 뽑아와봐, 매출 데이터 뽑아와 했을 때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알라딘에게 요청을 하면 알라딘이 뒤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회의 시간 내에 자료를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은 아니고 AI 챗봇이라는 내부 확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단순 사내 업무 지원을 위한 응대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경험이 축적되면 업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재고 현황을 내부 영업사원들께 안내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객까지 이런 것들을 AI가 대응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시발점에서 이렇게 RPA랑 접목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IQ봇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저희도 IQ봇 도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실제로 담당자들이 뭐 스캔 파일로 오고 맨날 분석하고 이제 오탈자 뭐 찾아내고 당연히 그러면 실수 발생한 업무들을 IQ봇 도입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 학습을 하면서 보시면은 뭐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것들을 조금 더 저런 양식을 통해서 계속 머신러닝 통해서 정확도를 올려가는 데이터를 올려가는 이런 작업들도 하면서 이제 RPA를 좀 AI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A 포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변화 관리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A가 실제로 독자적으로 한 사업부로 하다 보면 잘 확산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이라는 체제를 RPA에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RPA 포탈을 만들어서 그 사업부별 성과를 이제 전사에 노출시켜 주다 보니까 사업 그룹별로 여기에 대한 경쟁 체제가 자동으로 생겨나서 실제 RPA가 먼저 계속 지속적으로 과제가 노출되고 이렇게 아이데이션 되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고요. RPA 같은 경우 요새 비대면 때문에 아마 담당자 인터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나름의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계산식을 만들어서 포탈에다가 자기 담당 업무를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만 서술하면 RPA가 몇 단계 등급의 업무인지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이런 체계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RPA 사례도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도 RPA 됩니다 하고 이렇게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짧게 설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뭐 보시면 이제 사업 그룹별로 연 단위의 절감 시간 그리고 몇 개 과제가 이제 제한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 임직원들에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걸 푸시하는 이런 좀 체계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환경에 대한 부분들인데 RPA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로 다 전환되고 나면 어느 한순간 멎어버리면 전사의 업무가 중단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A를 이제 뭐 가상화 시스템에 다 올려서 언제든지 보시 추가될 때마다 무리 없이 RPA를 보수를 수량을 늘릴 수 있게 만들었고 내부 시스템 점검이나 RPA가 어느 순간 순단이 일어났다 할 경우에는 바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끊임없이 그 업무가 자동화돼서 이어질 수 있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원 최적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초반 뭐 한 번에 인프라를 하나하나씩 투입하기보다는 큰 이런 가상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여기가 저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 전문가 양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었고 이건 전사 확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룹 업무 특성별로 이제 특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입문, 기초, 심화, 전문가 총 4단계 프로그램으로 사내 이제 이런 것들이 RPA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내 전문가를 인정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교육 우수자에 대한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체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교육 수료자가 교육 끝나고 그냥 바로 이제 관심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RPA 교육생들이 이후에도 별도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뭐 교육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RPA 스터디 그룹 운영해서 소규모로 그들이 친목도 진행하고 서로 간에 이런 아이데이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은 뭐 입문, 기초, 심화, 전문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다 원한다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RPA에 대한 내부 이제 여러 가지 좀 성공 사례가 컸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을 해야 됐었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마다 당연히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도 보고 개발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 해서 궁극적으로 심화 과정까지 수료한 인원들에 대해서 성과 발표회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그룹 임원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뭐 격려도 진행하고 큰 포상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타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뭐 자격증 교육, 스터디 그룹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기 교육 성과 같은 경우에 좀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현업 임직원 20명이 심화 과정을 마친 20명이 각각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해서 RPA로 개발한 내용을 좀 과제명으로 뽑아왔고 여기에서 뭐 이노베이션, 테크닉, 임팩트 부분에서 각 주요 담당자들이 우수 성과를 이제 뽐내고 이런 것들의 임원 평가를 통해서 큰 포상까지 진행했던 내용, 실제 사례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RPA 이제 성장 과정, 당연히 쭉 성장을 거쳤으니까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던 RPA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졌고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한다, 이런 컨셉인데, 실제로 저희는 현업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업장에서 RPA를 조금 더 애자일하게 빨리 그냥 중앙에 요청하지 않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실제 현재 세계 사업장에서 현업이 RPA를 직접 개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IT 비전공자이고 오로지 현업의 기획 담당자 이런 친구들인데, 생산 기획 담당자들인데, 실제로 RPA로 본인의 업무를 개발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현재까지 4개 업무 개발 한 3,000시간 절감을 했고, 하반기에 4개 업무 추가 개발하면서 연 한 3,000시간 추가해서 연 한 6,000시간을 더 개발할 예정이고요. 2021년까지는 한 10개 사업장이 RPA를 스스로 운영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저희가 심화교육 진행을 목전에 앞두고 코로나 4단계가 터져가지고 현재는 좀 교육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한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올해 안에 목표를 좀 달성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결론입니다. 그냥 앞에 제가 주구장창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앞에 좀 바쁘셔서 못 들으셨으면 뒤에 그 설명드리는 3장의 장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냥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은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임원들이 충분히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폰서십 체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앞에 저희가 나와 있는 전략, 그냥 RPA 같은 경우에 워낙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고 빠르게 성공 확인할 수 있는 과제다 보니까 계획 없이 단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RPA를 도입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단계별로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이 변화관리 부분입니다. 변화관리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3~4에 가까운 그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관리 진행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스템 부분들인데, 저희 도입 초반에는 RPA가 이렇게 커질 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소규모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상화로 2번 중복 투자가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 사례를 경험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시고, RPA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도달할 때까지 인프라를 미리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거나 가상화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 도입해서 하시면은 중복 이중 투자 없이 충분하게 좀 효율적으로 시스템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의 그 3년간의 경험을 녹인 교훈인데요. 실제적으로 RPA는 이런 것들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처음에는 확실한 것, 튀긴 위주로 하십시오. 그리고 RPA는 기존 SI와 다릅니다. 오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현업이란 방식으로 현업은 IT는 현업이란 방식으로, 저 기획은 내가 모든 것들을 IT와 현업을 같이 한다는 방식으로 코워크를 하시면서 그들의 업무를 이해하시고 프로세스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이게 실제 RPA로 과제가 자동화된다고 해서 현업의 담당자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동화됐더라도 그 업무는 그 친구의 업무를 수고를 들어줄 뿐 실제로 그 친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갖고 운영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장애 같은 거 초반에 빈번하게 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RPA는 장애를 가장 빠르게 복구해 자동화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게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 장기적으로 세우시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좀 세우시면 큰 무리 없이 실패 없이 저희 도입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 없이 좀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같은 경우는 RPA는 저희도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끝 없습니다. 운영과 동시에 계속 현업의 업무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업무의 보편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RPA는 끝도 없고 다만 실패도 없습니다. RPA는 주관 부서만 잘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 좀 재미있게 하나 좀 결론으로 가져와도 보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그냥 전체적인 강의 한 줄 평을 요약하면 잘 키우는 RPA 직원 100명 안 부럽다. 요것만 유념하셔가지고 실제로 RPA 빨리 도입하셔서 무럭무럭 잘 성장시켜가지고 업무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